블록인 2차 함수가 주어졌고 구간 크기가 2인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구간이 변수죠.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함수의 최대 최소가 바뀔 텐데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니까 x축과 만나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위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것은 아니고 조건에 맞춰서 천천히 표현해 봅시다. 구간 크기가 2라고 그랬어요. 구간 크기가 2라고 그랬는데 K가 루트 10일 때 여기 10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고 여기가 K 그리고 뭐 이제 K 마이너스 뭐 이런 데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K 플러스 X가 K 플러스 1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0보다 커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를 해석해 보면 즉 F K 플러스 1이 10이다 이런 정보가 됩니다. FK 플러스 1이 10이다. 근데 그 K가 루트 10인 거죠. 즉 F 루트 10 플러스 1이 10이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A 곱하기 10 빼기 10이 10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함수식이 나왔습니다. 함수식은 진짜로 나왔어요. 여기다 쓰지 말고 함수식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A도 찾았고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간격이 2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2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K-1이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는 상황, 이 상황을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좀 높이가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높이가 같다라는 의미는 절대값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여기가 이렇게 씁시다. 여기 K-1을 알파라고 쓰고 K 플러스 1을 구간 크기 2니까 알파 플러스 2라고 주면 알파였을 때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였을 때 함수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F 알파랑 F 알파 플러스 2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하면 좀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할까요? 자 그래서 대입해 보면 A는 2죠. fx는 6이 있었고 이제 계산해 보면 2에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0 빼기 10 20 약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때 알파가 뿔마 2가 나오는데 지금 보다시피 대칭축이 1이 상태에서 여기를 알파로 잡았잖아요. 그 얘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고 알파가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는 이 같았을 때 여기 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0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쭉 보내주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대칭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산량을 줄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래서 이제 따져보면 여기서 이제 따져봅니다. 오른쪽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K-1이고 뭐 여기가 K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K-1가 더 크죠? 그러다가 K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K- 여기 있는 순간부터 역전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구간으로는 이렇게 잡는 게 편하겠다. K 플러스 1이 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최대값은 항상 K-1에서다. K-1에서다. 그래서 F K-1이라고 하고 수식은 여기 아까 수식 썼으니까 2에 K-2의 제곱 빼기 10. 자, 대칭성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상으로 K가 여기 이제 K죠. 여기 쭉 잡아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이제 아래로 블록 2쯤인데 2가 어디쯤인지 뭐 어딘가 있겠죠. 근데
대칭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그림을 편하게 이렇게 그려둡니다. 이렇게 그려둬요. 자, 그러다가 이제 k 플러스 1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k 플러스 1 여기 있고 k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fk 플러스 1일 겁니다. 1이 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k 플러스 1이 0일 때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0 이상이 되는 거죠. 여기가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고, 요건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0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요건데요. 이제 k 플러스 1이 이제 1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k 마이너스 1은 1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k 플러스 1이 뭐 이런 데 있다고 치고 k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부터 얘를 구간 안에 포함시키잖아요. 얘를 구간 안에 포함시키니까 k 플러스 1은 이제 얘를 지나갔고 k 마이너스 1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은 상태. 그때는 항상 최대값은 10이 된다. 상수함수로서 10이 된다. 그럼 이거는 범위가 여기가 이제 아마 0이었을 텐데, 여기 0이었을 텐데 0 이상 2 이하인 거죠. 0 이상 2 이하. 그러면 이제부터 대칭되잖아요. 이제부터 대칭되기 때문에 이 대칭축 여기 1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어디서 최소값을 갖느냐, 마이너스 1 간격이 2니까 여기는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다. 3에서다. 이 마이너스 1이 문제에서 말하는 b고 3이 문제에서 말하는 c고 최소값은 보시다시피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3의 제곱 88의 64, 그래서 74라는 값을 한다. 대칭성을 활용해서 계산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거 중간고사 내기 너무 매력적인 문제예요. 그렇다고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지금 보면은 저는 이 pnx가 이렇게 있는데 1 플러스 x 지수를 계속 1, 2, 3, 4 올려주는 거죠. 1, 2, 3, 4 쭉 올려주는 애인데, 전 여기를 그러면 이제 qnx라고 일단 명명하고, 왜 64일까? 자, 그런데 얘로 나눠서 떨어진다.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또 다른 특징은 여기가 지수가 3의 배수일 때 1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얘가 0이 되게 한 x들을 넣었을 때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 거냐면 1 빼기 x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차수 낮춰야죠. 1 플러스 x제곱은 마이너스 x, 그리고 x제곱 1이니까 2. 그 다음에 주기성에 의해서 다시 1 플러스 x 빼기 x까지만 했다고 칩시다. 일단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1입니다. 그러면 n이 5일 때까지만 계산을 했다면, n이 5일 때까지만 계산했다면 QOX가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됐어요. 그러면 POX는 2 빼기 64니까 한참 가야죠. 자, 이제 주기성이 대략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쯤 오면 이제 거의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얘 때문에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n이 3의 배수다, k 썼으니까 3의 배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두 개씩은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2 한 세트, 또 1 곱하기 2 한 세트,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3개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의 6승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2의 6승까지 가야 2의 6승 빼기 2의 6승이 0이 될 테니까. 그러면 6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번째죠? 3 곱하기 1번째입니다. 이거는 3 곱하기 2번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얘는 뭐가 되냐면 마지막 녀석이죠. 2의 2승일 때 여기 2. 아, 그러면 6승이니까 3 곱하기 6번째. 그래서 n이 3의 배수일 때 18이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n이 여기서 이제 물론 a는 2 이상입니다. 여기서도 a는 2 이상인데 문제는 3으로 난 나머지가 1이 되면 어떤 식이냐면 이 세 개의 단위가 2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 곱하기 2까지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이런 데서 멈춘 거죠. 7번째로서. 근데 x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정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에서 탈락돼요. 자, 마지막으로서 n이 3으로는 나머지가 2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끝이 이렇게 두 개로 끝나는 거죠. 세 개 단위가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반복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 곱하기 2 3개 1 곱하기 2 6개인 거죠. 다시 1 곱하기 2까지 간 다음에 하나 둘이죠. 하나 둘 곱하면 그냥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가 방금 전에 계산했을 때 몇 개였습니까? 18개였죠. 18, 19, 20이다. 그래서 이때는 20이다. 자, 아까 여기서는 얼마였죠? 여기서는 18이었습니다. 그래서 18과 20이 가능하다. 1학기 중간고사는 이제 수의 체계에 대한, 특히 실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쭉 보다 보면 개수는 실수다. 이거는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고, 단 QX의 개수는 실수다. 이걸 왜 얘기했을까? 실수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고,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실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곱했을 때 0 이상이면 실수고 0보다 작으면 실수가 아닌 수, 허수다. 허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는 형태가 달리될 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거 뭐 나머지 정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x를 집어넣으면 항등식으로서 항상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습니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는데 0 이상이고 0 이상인 게 0이 되려면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 0 이상이고 0 이상인 걸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Q1과 Q0가 0이었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건 1이 있죠. 1을 넣으면은 Q2의 제곱, Q1의 제곱이 0, 마찬가지 논리로 Q2도 0이다. 그런데 최고참 계수 1이다. 준 거죠? QX라는 식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QX라는 식은 0이 근이고 1이 근이고 2가 근이에요. 그러면 Q의 X 플러스 1은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 얘는 X 플러스 1, 얘는 X, 얘는 X 마이너스 1 되면서 공통근이 존재합니다. 공통근이 존재해요. 여기서 이제 참고적인 얘기지만 QX가 3차라면 6차, PX는 4차죠.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겹치는 게 이렇게 지금 겹친다는 거 알고 있죠? 얘네들 제곱하게 되면 X제곱에 X-1 제곱에 남는 거 QX 플러스, QX 제곱은 얘가 남고 QX 플러스 1은 X 플러스 얘가 남고, 여기까지가 지금 얘를 계산한 거예요. 이게 공통이지 않은 것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시 x의 x-1의 px니까 px는 x의 x-1에 얘를 계산하면 2x제곱 2x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px까지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러한 px를
뭐로 나눴냐면 QX로 나눴대요. QX면은 X에 X-1에 X-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인데, 자,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 왼쪽 시계도 얘가 있고, 오른쪽 시계도 얘가 있고, 왼쪽 시계도 얘가 있죠. 그리고 3차로 나눴으니까는 여기는 2차 이하인데,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 B는 A, C는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적어도 뭐는 갖고 있어야 됩니까? A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A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 오른쪽에 있는 식 딱 보니까 그럼 얘 근데 2차 이하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형태로 RX가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뭐를 대입하냐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X-2 남았잖아요. 그래서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왜 집어넣냐? 2를 집어넣어야 A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은 왼쪽 식은 2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얼마냐? 4 8 빼기 4 13 9인가요 이게? 9죠. 여기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날아가면서 2 집어넣었으니까 2에서 A는 9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사실. 중요한 건 간단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명확하게 풀 수 있는가, 그게 내신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탔습니다.